어, 이번 시간에는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듯이 우리들은 끊임없이 변화와 변화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다 활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문명의 물질들, 문명에서 파생되는 많은 물질들, 정말 너무 놀랍도록 발전한 세상이 되었죠,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는 가정에서의 제품을 보면, 예, 전부 다 좀 과거의 어떤 생각으로 접할 때에는 정말 놀랍도록 발전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냉장고나 뭐 텔레비전이다, 뭐 밥통이다, 세탁기다, 너무나도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유를 있는 시간을 이제 또 나름대로 보내기 위해서 참 갖가지의 방법, 여행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또 뭐 외국으로 관광을 다닌다든가 지금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뭐 멀리 갈 거 있나요?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실상 이 땅에 냉장고라는 게 참 없던 시대라 그래야 되겠죠. 70년대, 60년대로 넘어가면. 그러나 이제 냉장고라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냉장고가 나옴으로 인해서 항상 모든 물건들을 저장했다가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냉장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게 된다는 것. 또 말하자면 함께 편리함 속에 우리들이 병도 함께 가지고 왔죠. 또 그리고 텔레비전이 이제 그 초기에는 참 그 라디오만 있어도 정말 제가 어릴 때 60년대 초 서울에서만 해도 각 집에 그 라디오 스피커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조차도 말하자면 그 스피커 달아놓고 동네에서 방송을 해주는 그것도 시간이 되어야 방송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또 없어지고 또 전기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촛불이나 호롱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스 버너 뭐 이런 것들 쓰다가 이 전기 뿌리오니까 얼마나 환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테레비를 처음에 흑백의 시대로 볼 때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칼라 테레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흑백 테레비 그 작은 것 가지고 통해서 봤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눈에 대한 피로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경 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70년대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근시안적으로 왜 화면이 큰 거를 가까이서 보니까 눈에 이 조절기가 이게 특정 일정의 그 거리만큼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전부 다 이제 이 안경 끼죠. 근시안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어린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한 50% 정도는 안경을 끼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명이 가져다 준 일종의 병이죠. 그 냉장고의 보급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찬 음료수 먹고 또 냉동식품 해서 또 과다하게 또 영양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온갖 그 말하자면 그 성인병이랄까요? 그런 것들, 예,
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꼭 범인이 텔레비다, 뭐 냉장고다, 뭐 전기불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문명의 어떤 이기를 다룸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병들까지도 다 함께 온 거죠. 네, 함께 온 거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딱 잣대로 딱 들여서 정확히 자를 잰다면, 무라고 하는 놈과 유라고 하는 놈이 동시에 태어나서 이름만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자 일장의 그 양자 동출 이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항상 무엇에 대해서 평가를 누구는 유, 누구는 무,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대할 때에 항상 이익만을 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의자연이 하는 법은 진실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21장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공간의 활용이죠. 공간의 활용. 네.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것도 그릇에 비어져 있는 공간에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그릇으로서의 가치와 쓸모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20평형이다, 30평형이다, 40평이다, 뭐 이럴 때 평수, 그 내부의 공간의 평수죠. 공간의 평수. 물론 이제 바닥 평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에 이제 함께 활용하는 거지만, 그것이 공간 활용 아니에요. 세상에는 다 공간 활용입니다. 공간 활용에는 음의 작용과 양의 작용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음과 양은 같이 태어났으나 이름만 다른 것이죠.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음양이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음양은. 예를 들어서 초에다 불을 켜죠. 예, 초에다 불을 켭니다. 켜는 그 순간에 밝음의 양의 기운이 세상에 주위가 밝아지죠. 그러나 촛대 밑에 그 그림자는 빛이 형성되어서 빛을 발하하면서부터 그 밑에 그림자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햇빛과 어둠이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의 관계에서는 역시 음과 양도 함께 왔다. 음양이라고 해서 뭐 달리 보는 것도 또 그렇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우리 성의 구분에서도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누구는 남자, 누구는 여자, 동시에 태어난 거죠. 쌍둥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그렇게 동시에 태어났으나 이름만 달리한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60갑자의 그 공부를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창 하나째 내가 만들었죠. 그래서 암수육자법, 즉 암수운세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이제 내놨는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남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캐내서, 네, 캐내서 공간, 즉 모르는 공간에, 머릿속에 있는 공간의 것을 끄집어내서, 네, 빈 항아리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에다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 천지 이치는 항상 없던 물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물건들이 시대에 따라서, 말하자면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나와서 또 더 발전해서 또 텔레비가 가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투두둑 치면 세상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개발할 것이 많다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엔 드문드문 소리가 나요. 그 양자 물리학은 찰나찰나의 변화를
찰나찰나의 에너지를, 찰나찰나의 순간들을 그걸 캐치해서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에 엄청난 파괴, 앞으로 세상이 엄청난 파괴를 있을 만큼의 대단한 혁신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양자 물량을 더 활용을 한다면. 필자가 말하는 그 암수 육자법의 그것은 음양의 관계를 암수의 관계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가 갑자을, 즉, 병인, 종묘, 무진, 기사, 경호, 심리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60개의 그 간지를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 갑자로 오죠. 여기 개수가 60개예요. 그래서 60갑자로 옵니다. 그래서 그 60갑자의 가 품고 있는 그 각각의 오행들마다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것들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첫째의 60갑자의 형성은 암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암수. 암놈과 순놈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60갑자의 형성은 때때의 간지의 순서가 변하면서 나이가 변한다. 나이가. 예. 나이가 있다는 거죠. 60갑자 속에. 가장 이 암수 육자법의 골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있다. 그리고 60갑자의 마다는 또 때때에 변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품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지에서만 12마리의 동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의 천간에도 각각의 동물들이 배속되어져 있다. 요겁니다. 그렇게 하고 각각의 동물들이 어느 계절에, 어느 때에, 어느 간지의 태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활동이 양의 기운이 뻗칠 것이냐, 음의 기운이 뻗칠 것이냐,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것을 제가 세상 밖에다 끄집어낸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뜨거운 불가마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한 번씩 가면 한 2시간, 3시간씩 있다가 이제 좀 들락날락 거리면서 시간을 좀 보내오죠. 요즘에 계절이 또, 계절인 만큼 좀 한가한 계절 아니겠어요? 이제 어제도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뭐 얘기도 해주고 서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뭐 그냥 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자신들의 그 운세의 어떤 것을 올해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 궁금한 것이 너무나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죠. 이것은 마다가 내가 남자라도 순놈의 시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해, 달, 날의 간지에 의해서 내가 남자이지만 또 숫수름이 아니라 암놈의 계절에 태어났다면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또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면 또 나이가 바뀌어요. 나이가. 그 나이라는 것이 천간 순서에 의해서 형성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의 바꿈에 의해서 어른스러운 사람이 참 엉뚱하게 어린 사람의 그
짓거리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어린 사람의 나이에서 또 나이 많은 사람의 노숙한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늘이 천간의 나이가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요, 아주 좀 경청을 합니다. 아주 그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다운 행동과 어른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자신의 하는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 먹어 40, 50 된 사람도 엉뚱하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어떻게 아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일에 휘말려서 또 이렇게 또 그 어느 일정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천간 나이가 적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도 20, 30대의 사람들을 만나도 아주 노숙하게 또 어른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실제 나이상으로 그렇지만 그 계절, 말하자면 이제 봄은 우리가 세속 나이로 20살까지라고 하고, 여름은 이제 42살까지가 여름이라 그렇죠. 21살부터 43살, 4살부터는 인생의 가을로 가서 66세까지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이 계절이 다 구분이 지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봄은 20년, 여름은 22년, 가을은 24년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자연이 하는 일을 봤더니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얘기들 해주는데, 실상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 근데 그것은 내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좌판 깔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개략적인 얘기만 해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살이는요, 항상 크든 적든 그 결과에 대한 답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과 지금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이 엮어져 있는 거거든요. 한번 왜 엮어져 있는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11장은 공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나간 시간에 한 15분, 한 20분 된 얘기지만 그건 과거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현재의 말들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 뿐, 어때요? 또 미래로 가는 시간을 담고 지금 현실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멀리 볼 것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라고 해서 뭐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찰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자식들에 대한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그것도 거기에 다 간직에 들어 있어요. 네, 나는 밥자울주 병인정모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점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나 다 조금만 배워서 알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평범하게 이 세상 누구라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제가 이 암수육자법이라는 책도 써서 세상에 내놨고, 네. 또 그것을 또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강의도 다니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걸 점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활용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천간지지의 기운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알고 활용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점을 보고 운세가 좋다 나쁘다 어떤 걸로 판가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누구나 다 좋은 시기에 다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단 자신이 행위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는 행위와 할 행위에 의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죠. 또 반면에 정말 남들에게 봉사하고 착하고 베풀고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또 집안의 우환이나 병고난이나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와 이어진 3대, 나와 이어진 3대, 내 부모와 나와 나의 자식. 즉 못된 짓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한 3대, 나와 자식과 손자의 관계, 그 자식이나 손자 거 뺏어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행동은 올곧고 착하나 어렵게 살고 참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 예, 그 자식이나 손자들은 분명히 필이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는 3대가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의 세계, 자연의 무의 세계가 지니고 있는 진리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얘기를 하면 비었다, 없다, 공은 이론이다, 사상이다, 아니면 공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그 공이란 무와 유가 함께 들어가도 공, 나와도 공인데 나오면 이름이 달라. 무와 유 이렇게 있다, 없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만법은 공함 속에서 들고 난다. 예. 공함이란 없는 것이 없어서 비어진 것이 아니라 충만하면서도 그 자리를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 예. 어느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쪽에 내가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사람들은요 대상과 나와 상대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성사가 되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예, 항상 내 입속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꼭 말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습니다.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이 필요한 것은 보세요. 모든 만물이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인 문명의 이익을 주는 기구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사람들은 행복하고 네. 그러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정신력은 점점 피폐해가죠. 왜냐하면 차별이 세계이기 때문에 차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별을 보듬고
공존의 시기로 간다면은 다 좋으련만은 어디 그래져요? 그렇지 않죠. 예.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살아갈 것이고 또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나만 잘 살면 돼. 내 자식, 내 손자들 뭐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 그렇게 맘먹는 사람은 드물지 없죠. 내 자식들도 아니 손자들도 아니면 태어나게 내 현손들까지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를 알면 덕을 알아야 된다. 도는 덕과 함께 이어져 내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의 행위가 덕이기 때문에 덕은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남에게 베풀고 어질게 해주는 사람들, 이것은 활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활용. 주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정말 시골 구석에서 아주 그냥 정말 고생하고 참 학업을 이어왔던 사람인데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이제 그 어떤 친분이 있어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뭐랄까요, 좀 구두쇠라 그럴까? 아니, 딱 그 사람이 잘하는 건요. 만나면 밥 사는 건 잘해요. 그 외에는 할 줄 몰라. 그 백만장자가. 그래서 내렸어요.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자손들이 어려워집니다. 자손들이 어려워집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예, 자손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만 물려줘도 걔네들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그랬어요. 당신은 돈 버는 기술과 때 어떤 활용을 인해서 돈을 벌었지만, 당신들의 자식들은 돈 버는 재주를 몰라. 당신이 돈 줘서 미국 유학 가서 또 공부하고 또 미국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지금도 현재 미국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과거에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재산을 지킬 그릇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남을 위해서도 좀 돈을 쓰시오. 돈 쓰면 돈이 없어지고 날아가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요? 덕을 모르는 거죠. 덕을. 예. 자신이 어릴 때 그 힘든 시기를, 어려움을 주위 사람들의 그 덕으로 인해서, 도움으로 인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참 직장 생활에서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내 사업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일궈서 그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도 덕을 몰라요. 덕을. 내가 참 안타까운, 뭐 당사자야 안타까워했겠어요. 저 혼자만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세월이 좀 흘렀어요. 흘러서 요즘에 근자에 어떤가 봤더니 지금도 나이는 먹었지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3,000원짜리 국수, 지금 3,000원짜리 국수 어디 있어요? 그 3,000원, 4,000원짜리 국수만 또 지금도 남들에게 만나면 사준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을 싫어해요.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좋은데 꼭 국수 대접한다는 거예요. 난 안 만난다고.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해요. 뭐 벌써 20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20년 전에도.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은 좀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만큼의 음식을 사주면 좋으려면은 돈 생각해서.
쓸 때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베풀면서도 욕을 먹는. 예. 그것을 지금도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아들이 외국 유학 가서, 뭐 박사 학위도 따고 뭐 상당히 뭐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헤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이사장의 그 많은 재산들을 자식에게 갔을 때, 아니면 또 손자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말 안 해도 뻔한 거죠. 예. 그것은 자기가 지닌 것은 아들의 재산과 손자의 재산인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베푸고 좀 넓은 마음을 쓰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누구라도 다 남자라면 세상에 한번 나와서 한번 어깨 한번 피고 한번 좀 기계를 한번 내세우는 그런 세상을 살아봐야 되는데, 많은 걸 지니고서도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주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 재산이 자기 거라고 만들어졌어요. 재산이라는 건 돌고 도는데, 내가 누구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할 일은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 활용은 어짐과 베품에 있다. 도를 왜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왜 사람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너의 그 비어있는 머릿속에 세상의 아름아름을 담고 그것을 때가 되면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 밤에 비단 옷 입고 밤길 거니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들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알면 다 뺏어갈 것 같아. 밤에만 비단 옷 입고 돌아다녀. 밤에만. 참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 활용의 근본은 뭐예요? 비어있는 것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에 각각의 그릇마다의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죠? 그 그릇이 우리가 이제 뭐 용량으로 뭐 한 대박이냐, 두 대박이냐, 아니면 뭐 한 마리냐, 한 가마냐, 뭐 이런 단위를 쓰지만, 이왕이면 내가 그러면서 좀 큰 것을 만들어서 많이 담아서 좋은 시기에 때가 돼서 많이 담으면 또 그걸 또 남에게 두루두루 돌려주고 퍼주면 그 빈 그릇이 항상 비워지지 않고 채워진다는 것을, 그 진리를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한번 활용을, 세상은 활용입니다. 그것도 빈 항아리에서, 빈 그릇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 꽉 차 있는 내 거다라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활용이 안 나옵니다. 20년 전에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이 20년 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 시대의 음식이 보통 한 그릇에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요즘에. 뭘 하더라, 10,000원 이쪽 저쪽이 돈인데, 지금도 우리 그 돈 많은 백만장자인데, 사람들 만나면 대접한다고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국수만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얘기해 봅니다. 그 사람이 암놈인가 순놈인가 모르겠어요. 순놈의 짓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암놈의 짓거리. 또 다음 시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